안녕하세요. 오늘 펭귄과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뉴질랜드에 다녀왔는데요. 한진관광으로 해서 소규모 인원이 다니는 그런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6박 8일이었고요. 출발하는 날이 일요일 오후 6시 15분 비행기였는데 시차가 3시간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1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 여행이 남섬 투어, 북섬 투어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남섬으로 갔는데 남섬은 굉장히 좀 원시적인 느낌, 대자연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 북섬은 좀 더 문명의 냄새가 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먼저 남섬의 퀸스타운이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비행 시간은 1시간 50분쯤 걸렸는데 대략 2시간 정도였습니다. 퀸스타운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뉴질랜드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 있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반지의 제왕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지의 제왕을 뉴질랜드 남섬 전체에서 찍었다고 하니까 전체가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제인 캠피온 감독의 그 피아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하비 케이털이 그 멋진 남자 배우가 마오리족으로 나오는데 뉴질랜드의 국토는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인구는 500만 명,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를 쓰는데요. 뉴질랜드를 마오리어로는 아오테아로아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는 오스트랄라시아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왕정 주권국이고요. 북섬과 남섬 그리고 6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마오리족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하다고 하네요. 수천만 년 전에 제일 먼저 정착을 한 그 종족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도 마오리족이 자신들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마오리족이 이렇게 혀를 내밀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협박할 때 쓰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될 때 마오리족이 스스로 찾아가서 영국에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했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식민지가 강화되니까 마오리족들이 이제 영국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투쟁을 하는데 마오리족들은 이 창과 칼을 들고 맨날 혓바닥만 내미는데 영국은 총 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졌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펭귄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에서 펭귄을 직접 봤거든요. 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펭귄을 여기 모셔왔습니다. 가장 남섬에서 핵심 포인트가 2개인데 하나는 밀포드 사운드이고 하나는 마운틴 쿡이거든요. 피어르드 국립공원 안에 있는 밀포드 사운드에서 이제 유람선에 탑승해가지고 점심을 먹었는데 저는 좀 멀미가 있어가지고 그 맛있는 걸 별로 못 먹었는데 그래도 연어 같은 건 되게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 피어르드 해안의 절경을 이제 감상했는데 배 위에서 약 12,000년 전 빙하에 의해서 형성된 피어르드 해안의 절경.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형성된 빙하에 의해서 이제 자꾸 빙하물들이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안이 됐나 봐요. 산 위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떨어지는 스털링 폭포, 또 피어르드 지형의 최고봉인 마이트 피크 이랬는데 그 가느다란 물줄기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비가 오면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 가느다란 물줄기들이 그 빙하가 흘러내리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이시죠?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비가 오면 그것이 쏟아지듯이 확 쏟아져서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바다 표범도 봤고 물개도 봤는데 저희가 펭귄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만 했을까요? 네, 펭귄이 아주 조그만데 사람들이 갑자기 선상에서 소리를 와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펭귄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펭귄아, 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펭귄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밀포드 사운드에서 나와서 휴게소에 들렀는데 와, 이 귀여운 알파카들을 만난 거예요. 휴게소에서는 뉴질랜드 $1에 알파카 먹이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실물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먹이를 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파카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마리가 달려와서 이 먹이를 먹는 체험을 했는데, 이 북섬에 가도 이 농장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보다 저희는 이 남섬에서 만난 알파카들이 훨씬 이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먹이를 먹여보니까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잘 먹어야 돼요. 이동 중에 카와라우 강의 번지 점프장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무서웠어요. 그냥 구경만 했는데 하나, 둘, 셋. 우와, 저 강이 엄청나게 깊고 컸어요. 지금 그렇게 보이실까요? 와, 그런데 저희가 한 30-40분 동안 머물렀는데 전부 여자들만 번지점프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정말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 광고 중에 뉴질랜드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번지점프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진 곳이죠.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직접 하시는 분보다 이렇게 와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한 번은 멋지고 잘생긴 백인 남성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쫙 구경하고 있을 때 씩씩하게 올라갔대요. 하겠다고.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도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왜 내려오냐고. 그러니까 자기 못하겠다고. 근데 여자들은 중간에 취소 잘 안 하고 끝장을 본대요. 정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여성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예, 번지점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틴 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둘째 날이었는데요. 마운틴 쿡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동안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차가 완전히 흔들흔들 해가지고 어떤 차는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4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또 어떤 차들은 가다가 포기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가이드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여행을 담당하시는 랜드 회사의 소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운전을 정말 잘하시던데 식은땀 나신다고. 가는 도중에 사막 같은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겹지가 않아서 4시간을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와, 마운틴 쿡에 가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다음 팀은 굉장히 많은 분이셨는데 밀포드 사운드를 들어가지를 못하신 거예요. 강풍 때문에. 전봇대가 20개 정도 쓰러졌는데 그거를 이제 치우는데 또 시간이 한참 걸려가지고, 그래서 와, 우리 정말 운이 좋았다 이러고 이제 마운틴 쿡을 갔는데 마운틴 쿡도 저희 바람을 뚫고 가서 트레킹까지 다 했거든요. 빙하가 지금 사진으로 보이실까요? 빙하가 아직 옥색으로 된 부분이 빙하예요. 저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만년설이 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발 3,000 몇백 메다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거기서 이제 빙하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저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 큰일 나겠다, 이제 그런 걱정도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시간 정도 트레킹을 한 것 같은데 너무 그 마운틴 쿡도 저희가 다녀온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뒷팀은 또 거기도 못 갔어요. 되게 저희 너무 날씨 운이 좋아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저분들 어떡하지 걱정을 엄청 했는데, 그렇게 이 자연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좀 운명에 맡겨야 되죠. 어떡하겠어요. 남섬에는 드넓은 평원이 엄청 많았는데 농장이 대부분 60만 평에서 100만 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농장주다 이러면 엄청난 부자인 거죠. 마오리족도 농장주가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 여러 명이 있으면 다 도시로 나가도 한 명 정도는 농장을 지킨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다시 농장에 들어와서 농장을 같이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양떼들,
그리고 알파카, 소들이 너무 한가롭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에서 소농사를 하시는 할머니가 보시고 되게 마음 아파하셨대요. 우리 소는 맨날 외양간에 있는데 쟤네들은 이렇게 넓은 땅에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님이 그러셨대요. 대신에 쟤네들은 비바람을 다 맞아요. 밖에서 자고. 그리고 마침 저희가 갔을 때 그 양들이 아기를 많이 낳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철이 있다고 그럽니다. 봄에 양들을 다 낳을 수 있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이렇게 임신을 조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기들이 많은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아기들이 계속 자기 엄마 절절절 따라다니고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어른 양들은 전부 풀 뜯어 먹느라고 정신없는데 아기 양들은 막 폴짝폴짝 뛰어다니는데 정말 너무 힐링됐습니다. 또 보시는 김에 케아 새도 한번 보세요. 이 국립공원에서는 케아 새에게 먹이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빈 봉지를 버리고 갔나 봐요. 막 성질나가지고 봉지 이렇게 막 흔드는데 정말 너무 귀여웠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또 캐슬이라는 곳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뭐 마오리족의 그 주거 유적지로 뭐 거대한 바위들과 암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촬영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데, 저희 이 암석 노도 있는 이곳도 저희가 트레킹을 했습니다. 저희는 되게 어쨌건 좀 운이 좋아가지고 1시간 정도 트레킹을 했는데 시계가 원시의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되게 좋았습니다. 남섬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대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슬은 마오리들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시내 관광을 하고 저녁 비행기로 이제 북섬으로 넘어갔습니다. 북섬에서는 뭐 그냥 이제 갑자기 원시에서 문명의 세계로 훅 뛰어온 것 같았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와이토모 석회동굴 관광이었습니다. 정말 그 동굴 안에 반딧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딧불들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없고 떠들면 안 돼요. 이 반딧불을 한번 잘못했다가 사라진 뒤에 되돌아오기까지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하면 안 되고 소곤소곤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자신들의 관광 상품을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 석회동굴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폴리네시안 포월에서 온천욕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했는데요. 그 노천탕에서 하는 그냥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그 유황이 강하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애들도 너무 좋다고, 뭐 무좀 없어졌다 그러고, 류머티즘과 근육통, 피부병 등의 효과가 있다더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동양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온천이 그렇게 번잡하지 않았는데 30분쯤 지나니까 이제 큰 차가 한 대 들어왔나 봐요. 갑자기 목욕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색 야간 투어로는 레드우드 나이트 라이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레드우드로 만들어지니까 삼나무들이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그 숲 고사리, 나무 고사리들이 가득한 이 숲길을 걷는데, 레드우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 나무 길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미국 여행 다닐 때 레드우드 나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얘들이 되게 잘 자란대요. 뭐 쑥쑥쑥 자란대요. 그래서 그리고 레드우드는 이렇게 나무를 만져보면 푹푹 들어가요. 푹신푹신해요. 근데 이제 그 나무들이 잘 자라니까 그 길을 나무길로 연결해서 20몇 개였는데, 그 가이드님이 너무 무서워하셔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5m 높이에 30개 정도 등불을,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아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장관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관광 상품을 만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밤 시간에 걷는데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아그로돔 팜 투어를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에서 트랙터를 타고 다니면서 양하고 알파카 등에게 직접 먹이주기 체험을 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분이 하신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먹이주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 체험장을 만들어서 아주 성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꿈꾸던 양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엄마하고 애기 양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덩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빨리 먹을 거 달라고 들이밀고, 그래서 막 옷에 막 엉덩이 묻히고 엉망진창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와카레와레라는 곳을 갔는데 500개의 풀이 있고 대부분이 알칼리성 염화 온천이다. 60개의 온천의 이름이 있으며 그중 7개의 간헐천이 활동하고 있다. 진짜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옥수수를 삶아서 주시는데 맛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이 전체가 유황 온천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까 싶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그 마오리족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형 조각 이런 것도 마오리족들만 할 수 있고, 마오리족들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정을 해준다는 게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오리족들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특산품도 있고, 그 마을도, 온천 마을도 전부 마오리족 마을이었고요. 그 피아노에서 마오리족 남자 하비 케이털이 되게 멋있게 나와서 그런지 저는 약간 마오리족이 멋있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덩치 아주 크고 막 이런 남자들은 마오리족이었고요. 여자 중에서 얼굴에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마오리족의 족장 딸이거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족인 거죠. 뉴스 아나운스 중에서도 이게 얼굴이 이게 밑에 문신을 한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마오리족의 그 고위 신분의 자제인 거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스카이라인에 가서 곤돌라 뷔페도 먹고, 근데 그 전체적으로 참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이제 6박 8일 정도로 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2주 정도 잡고 남섬을 좀 더 많이 샅샅이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편안하기는 문명의 그 발달이 좀 더 잘 된 곳은 북섬인데, 그래서 북섬은 도시의 좀 느낌도 있고, 그런데 매력적인 건 남섬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캠핑카로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뉴질랜드는 자신이 먹은 것들,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전부 자기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운영할 때 제일 힘든 것이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래요. 그래서 어쨌건 그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캠핑족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 캠핑카로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좀 소규모로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오리족의 나라 뉴질랜드는 아직도 원시의 천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소개가 되고 하는데,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뉴질랜드 여행 한번 다녀보세요. 펭귄 괜찮았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